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체의 확장 방식. 저번 시간까지 사업체 확장의 조건들 중 하나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사업체를 확장하겠다는 사업체 소유주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확장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 대규모 사업체들이 등장한 거죠. 민간 사업체들이.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과정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았죠. 이 민간 사업체의 확대, 그런 사업체들이 수없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현 시대가 도래했죠. 현 시대가 도래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한번 AI에 물어보니까 현 시대에 도래한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은 글이 없대요.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사업체 확장은 현 시대에서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중요한 거죠. 안 중요해질 일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업체가 확장이 됐는지 그 이론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글이 현 시대에 없다는 게 놀랍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언급했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느냐, 전 산업에서 마지막 농민들까지 그래요. 이렇게 그 이론의 바탕에서 적어놓은 글은 없다니까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죠. 의지가 중요한 거고, 이제 구체적인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진다한 거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업체 단위가 가족 단위일 때에는 사업체의 재산과 가정의 재산이 구별되지 않는다. 즉 사업체 소유주는 사업체로부터 번 소득을 가족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사업체 유지나 확장을 위해 쓸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농토 하나 가지고 있다. 가정의 재산과 사업체 재산이 구별이 되지 않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래요. 그 식량을 구하고 농토로부터 또 집에서 또 옷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집이 주택인지 사업장인지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구별이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이죠. 순소득이 쌓여 재산을 형성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체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순소득 누적은 가정을 위해 쓰기도 하고 사업체를 위해 쓰기도 한다. 그래요. 창고에 쌀을 쌓아놨어요. 남는 게 많아요. 가족을 위해 썼어요. 사업체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횡령이 아니죠. 사업체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으면 마음대로 갖다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현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현 시대도 뭐 가정과 사업체가 통합된 소규모인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일하는 곳이 많죠. 뭐 그런 곳에는 상관없는 거죠. 따라서 순소득 누적이 사업체에 투입되면 이는 가정의 재산이 다시 사업체에 투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요. 가정에서 모든 걸 결정하죠. 그러니까 사업체에 투입되면 가정의 재산이 사업체에 옮겨간 것으로 봐야 된다. 그게 합당하죠. 가정에서 다 결정하니까. 사업체 확장에 투입되는 순소득 누적은 물적 형태일 수도 있고 물적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사업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은 물적 형태가 아니다. 이런 지식이나 기술은 그대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요. 뭐 도자기나 농기구를 만드는 그래요. 사업체가 있어요. 가족 단위로. 사업체 확장하려고 해요. 사람을 써요. 기술과 지식은 그대로 사용되는 거니까. 전수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대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물적 형태가 있고 물적 형태가 아닌 게 있고.
이러한 사실은 고대나 현시대나 동일한데 현시대는 화폐가 늘 유통되기 때문에 중간에 화폐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만 다르다. 투입되는 것 중에 새롭게 끼이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화폐가 늘 유통되지 않았다. 사업자 발생할 때 무엇이 투입되나요? 그냥 말끝 그대로가 투입되는 거죠. 뭐 작업도구,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식량이나 옷이나 뭐 숙소 같은 걸 제공해야 되죠. 뭐 화폐를 제공하지 않죠. 현 시대는 어떤가요? 화폐를 제공해야 되죠. 뭐 그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화폐를 제공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의복이나 식량 이런 건 뭔가요? 소비 대상이죠. 소비 대상을 화폐로 대신했다. 그거밖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다 같고 사람을 쓴다는 것도 같고 작업수단을 더 투입한다는 것도 같고 가정의 재산이 사업체 확장에 투입되는 과정을 고대와 현시대로 분리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대, 가정의 재산. 가정의 재산이 그대로 뭐가 되나요? 작업수단 플러스 인간의 활동이 된다. 그래요. 작업수단과 인간의 활동으로 동반되는데 인간의 활동은 소비 대상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사람을 동원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사업체 확장이 되더라. 현대는 뭔가요? 가정의 재산, 일환수단 소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걸로 주면 싫어하나요? 좋아하나요? 현 시대에서 싫어하죠.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화폐가 쌓였으면 화폐를 쓰면 되는 거고 화폐가 없으면 뭐 팔아서 뭐 하든 대출을 받아서 하든 뭐 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또 어떻게 되나요? 작업수단 플러스 인간의 활동이 동원돼서 사업체가 확장이 되더라. 화폐가 중간에 끼었다는 거 빼고 핵심은 뭐나? 뭐 어떻게 되나요?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틀인데 동일한 틀에서 화폐가 끼었다. 중간에. 고대의 예를 들어보자.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한 장인이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을 때 그는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해. 이게 맞는 말이죠.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해. 사업체를 확장하면 당연히 생산이 늘어나는 거죠.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작업수단을 가동시키기 위해 제자를 들이거나 노예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확장된 사업체를 가동시키는 인적 토대가 된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장인은 단지 작업 도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수단이라 해야 되겠죠. 식량, 의복, 숙소와 같은 생존을 위한 소비 대상까지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화폐가 유통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로 직접 유인을 하는 거죠. 소비 대상으로. 물론 사업체를 가동시키기 위한 기술도 제자나 노예에게 전수해야 한다. 이 시키려면 전수해야 되죠. 다 지킬 건 지키더라도. 이러한 재산들은 모두 장인의 순소득 누적으로 가정이 보유하던 재산이며 사업체의 확장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투입되었던 것이다. 화폐가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기에 모든 교환은 생산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가정의 창고에 쌓여있던 생산물은 화폐의 형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업체에 투입되었다. 현 시대에도 동일한 구조가 나타난다 살펴보았죠. 그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공통점을 우선 봐라. 달라진 것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봐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이점만 봐라. 차이점을 확인해봐라. 그러면 다 안다. 차이점만 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작 핵심을 못 보게 된다. 예전에 재산을 가지고 얘기했죠. 재산들은 상품들이 집합이다. 고대와 현 시대의 공통점을 안 보고 있잖아요. 재산에 대한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대의 재산 때문에 일어났던 어떤 폭동 많죠. 동학만도 그런 거죠.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일으켰지? 재산을 침탈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재산, 농민들의 재산은 상품의 집합이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공통점을 항상 먼저 봐라. 그리고 차이점을 봐라. 그러면 다 안다. 어려운 거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도자기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외부 인력을 몇 명 고용하게 된다. 현실은 그렇죠. 달라진 건 이제 노예를 쓸 수 없게 된 거죠. 물론 이 경우 동원되는 사람 중에 노예는 없고 대체로 동등한 권리와 업무를 지닌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외국인도 쓸 수 있겠죠. 그렇다 해서 그래요. 노예처럼 다룰 수는 없는 거죠. 신분이 다르긴 하지만 이때 고용된 사람들의 급여, 작업 공간, 장비, 교육 과정은 모두 가정의 순소득에서 지출된 것이다. 그래요. 급여, 작업 공간, 장비, 교육 과정은 다 그렇죠. 기술 전수는 교육 과정이라고 뭐 기술 전수 똑같은 말인데 기술 전수가 더 적합한 말이죠. 그런데 창고 형태로 쌓여있는 재산이 바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현 시대에서는 그렇죠. 가정의 재산은 화폐로 전환된 뒤에야 고대처럼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화폐로 전환된 뒤에야 사업체 확장에 투입된다. 화폐는 작업 도구와 임금으로 바뀐다. 그리고 우선 화폐를 만들어야 되겠죠. 사업체 확장을 하려면. 그걸 가지고 작업 수단과 작업 수단을 마련하고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장인의 기술은 고대와 마찬가지로 확장된 사업체를 가동시키기 위해 전수된다. 그래요. 그렇죠. 뭐 무형자본, 유형자본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고대에는 제자나 노예를 생계자원과 함께 동원했고 현대는 외부 직원을 화폐로 고용함으로써 사업체를 확장시킨다. 이제 근로자가 생기는 거죠. 이제 사업체가 대규모로 근로자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직업들이 생기는 거죠. 근로자와 노예를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 계약을 자유롭게 한다 해서 노예 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현 시대 제도에 맞게 계약을 해야지. 그 옛날에 신분 제도나 있을 때 노예 계약을 하는 거고. 그 동등한 신분의 사람을 이제 고용하게 되면 그 고용된 자는 근로자가 되는 거죠. 임금을 받는. 노예는 동등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죠. 그 노예와 근로자는 같나요, 다르나요? 다른 것이다. 그래요. 가정의 재산이 투입되고 가정의 재산을 통해 작업도구가 마련되고 사람이 동원되며 기술이 전수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고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의 재산이 투입되고 가정의 재산을 통해 작업도구가 마련되고 사람이 동원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고용 형태와 화폐의 개입이다. 사회 전체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노예를 쓸 수 없게 됐다. 현 시대에서는 그러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로만. 이전에 재산상태표 설명했죠. 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작업도구가
작업 수단 도구가 2억 5천만 원 있고 원료가 5천만 원 있다 치자. 이 두 개를 묶으면 작업 수단이 되겠죠. 합계 3억 원이죠. 은행 예금은 3억 5천만 원 있다고 하죠. 이걸로 이제 사업체도 운영하고 가족이 필요한 것도 구매하겠죠. 하나를 묶으면 되는 거죠. 따로 분리할 필요 없는 거죠. 소비 대상 5억 원. 집 같은 거 있겠죠. 가구나 이런 거. 다 합치면 이제 8억 5천만 원이다. 가정의 재산과 사업주 재산이 구별 안 될 때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11억 5천만 원이다. 사업 이전 가정재산이 있었다. 그럼 8억 원이다. 그래요. 근본 자기재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본 자기재산인데 근본 사업체 할 때 그런 거고 가정의 뭐 근본 자기재산 뭐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좀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하죠 뭐. 회계학 시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소득 누적이 쌓인 게 일하면서 순소득 누적이 쌓인 게 얼마냐? 3억 5천만 원이다. 쌓인 순소득이 3억 5천만 원이다. 그럼 자기 자산은 11억 5천이 되죠. 빌린 건 일단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나중에 추가하더라도. 그래요. 재산 상태표를 통해 언급한 내용을 이해해보자. 사업 이전의 가정은 8억 원을 지니고 있었고 그중 3억 원을 투입하여 도자기를 생산했다고 가정하고 가족 3명이 일했다고 가정하자. 일하면서 생긴 순소득 누적이 3억 5천만 원이고 순소득 누적은 은행 예금의 형태로 있음을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가정의 순소득 누적 3억 5천만 원인데 은행 예금을 보니까 3억 5천만 원 있더라. 이건 사업하면서 번 돈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장인은 사업체를 2배로 확장하기로 결심하고 3억 원을 투입하며 작업 도구와 원료량을 2배로 늘렸다. 그 경우 작업 수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3명을 고용해야 한다. 근로자 신분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 가족하고 막 일하다가 그럼 3명에 대한 임금도 줘야 되니까 3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통상 선불로 지불하지는 않잖아요. 고용된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며 생산물을 판 금액 중 일부를 임금으로 지불했다고 가정하자. 그래요. 번 돈으로 지불할 수 있잖아요. 후불로 하면. 보통 후불로 하죠. 고용했는데 도망칠까봐. 회수할 길이 잘 없잖아요. 현실 법정 소송도 해야 되고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고용된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며 생산물을 판 금액 중 일부를 임금으로 지불했다고 가정하자.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더 많죠. 단지 번 돈으로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 재산이며 은행에 예금으로 있는 3억 원을 투입하면 사업체를 2배로 확장할 수 있다. 은행 예금으로 있는 3억 원을 투입하면 사업체를 2배로 확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업체를 확장해서 그래요. 회수하는 소득을 얻는 것이 한 달 이상이 돼버리면 어떤가요? 그 월급도 이제 미리 마련해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비용의 일부는 경우에 따라 사업체를 가동하여 얻은 소득으로 지불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 기간이 한 달 이내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체를 가동하여 얻은 소득으로 지불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 경우 김씨 가정과 사업체의 재산표는 다음과 같이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점점 복잡해지겠죠. 기본적인 거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씩. 자기 재산인데 자기 재산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화폐가 3억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3억을 가지고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재산의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화폐가 3억 원 사라지는 대신 주택 3억 원이 생겼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이거 3억 원이 사라졌죠. 어디로 갔나요? 원료와 작업 도구로 갔죠. 작업 도구에 2억 5천 들어갔고 원료가 5천만 원 되면서 2배로 증가했죠. 2배로 증가시킨다 했죠. 그러면 재산의 감소가 있나요 없나요? 그냥 자리 이동만 한 거죠. 예금에서 작업 수단으로.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전체 재산에도 변동이 없고 자기 재산에도 변동이 없다. 그래요. 2억 5천만 원이 사라지면서 위로 갔다. 이해의 편을 위해서 표시해 둘 수도 있겠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좀 다르니까 이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이쪽에 있는 3번이 이쪽으로 이동했다. 은행 예금이 3억 원 감소하고 감소한 3억 원 중 2.5억 원은 작업도구가 되었고 5천만 원은 원료가 되었다. 은행 예금이 작업도구가 되고 원료가 되었다고 하여 자기 재산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10억 원의 화폐로 10억 원의 주택을 샀다고 하여 자기 재산이 변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 설명했죠. 하여간 순소득률에 변동이 없다면 일정 기간 벌어들이는 순소득은 2배가 되며 순소득 누적의 증가 속도 역시 빨라진다. 이런 사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 사업체는 계속 커지는 거죠. 유럽에는 장기간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도 확인했죠. 중간에 짧은 굵은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을 투입하면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는데 그 재산이 반드시 자기 소유의 재산일 필요는 없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죠. 김씨 사업체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자기 재산 얘기했잖아요. 재산만 투입되면 사업체가 확장되잖아요. 특정 조건에서는 남의 재산도 투입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약간 복잡해지겠죠.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다 보면 결국 사업체 재산과 가정의 재산도 분리되겠죠.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 기본적인 틀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면 다른 건 다 기술적인 거다. 특별한 거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